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 혹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죠. 피해야 될 사람은 뭐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과연 피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큰 돈이 들어갔는데 뭐 고점에 물리거나 내가 이상한 상품에 물렸어. 솔직히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시간, 그 다음에 나의 감정적 소모, 그 다음에 배신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될지, 제 엘리트 앰비션 관점에서 어떤 걸 피해야 될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화두였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등, 뭐 빌라. 이게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랑 다르게 빌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도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뭐 높게 맞춘다는 등, 아무튼 이거는 되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신축 빌라를 사지는 않았어요. 사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도 않고,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신축 빌라를 홍보하거나 분양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분양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2년 3년 뒤에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분양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호텔 분양도 있는데, 두 번째, 호텔 분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텔을 지면서 뭐 한 호실을 분양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조트권, 뭐 숙박, 뭐 주말에 며칠, 평일에 며칠 숙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호텔에 대해서 이제 뭐 성수기든 주말이든 연휴든 간에 호텔에 대해서 돌리잖아요. 돌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들, 비용 같은 걸 다 처분을 하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6% 정도 수익을 보장을 한다. 뭐 보장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 이익을 쉐어한다. 그런 등등 뭐 있어요. 있어가지고 나 솔직히 말해서 돈도 상가처럼 돈을 따박따박 받고, 그 다음에 리조트권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현혹이 돼서 실제로 투자하셔가지고 처분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더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투자를 안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홍보를 하거나 어떤 지인분이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지인은 당연히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까트에서 잘못 물리면 좆됩니다. 진짜로 좆됩니다. 시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주식처럼 팔리지도 않아요. 누가 사가지도 않는다. 나중 돼서는. 이게 그리고 노후화가 되면, 호텔 같은 경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고, 사람들은 계속 최신시설 그런 데를 가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면 가면 갈수록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주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신축상가 세 번째입니다. 신축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상제, 이게 고분양가가 문제거든요. 고분양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서, 일단 건설사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신축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하면 단지 내 신축 상가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더러. 그래가지고 월세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0이 나올 곳이 아닌데, 월세가 300만 원 나올 곳이 아닌데 300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공실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한번 꺾여가지고 200만 원 들어놓으면 요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을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단지 내 상가 보면 공실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기회비용이 크겠습니까?
관리비 나가지, 대출이자 나가지, 가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못 사두면 진짜 기회비용에 허덕허덕 거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뭐 신도시나 그 다음에 주변에 1층 상가라도 할지라도 빈상가 요즘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네 번째, 이 원룸 오피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자주 많이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유튜버, 원룸 오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 3개, 뭐 투룸이라든지 화장실 2개, 이런 것들은 진짜로 막말로 이게 상승장 국면에 진입했을 때 아파트의 대주제로 각광받을 수가 있는데, 원룸 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확히 한계가 있다. 이게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한계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남역일지라 하더라도 잘 한번 따져보세요. 잘 따져보시면 이게 오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다른 걸 투자했을 때 그때 기대 수익률하고, 여러분 과연 그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뭐가 과연 날 것인가 라고 저는 봤을 때, 원룸 오피는 과연 시세 차익을 먹긴 먹겠지만 얼마나 크게 먹을 것이냐, 돈값을 과연 할 것이냐, 수익률을 과연 가성비만큼 할 것이냐 라고 따져봤을 때, 원룸 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세 받고 하기에는 처음엔 좋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오래되고 하게 되면 수익률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히 해보신 분들, 경영을 해보시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계를 느꼈을 거라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따 가면 이런 게 있겠죠. 토지를 쪼개가지고, 토지를 말도 안 되는 지역에 토지를 쪼개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호재. 입김을 불어넣죠.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뭘 할 거라든지 되게 홍보 찌라시를 되게 굉장히 잘 심어놓죠. 그리고 나서 땅이 요만한 필지를 사가지고 잘게 쪼갭니다. 왜? 한 덩어리로 파는 것보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팔게 되면 굉장히 값어치 있게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에 팔게 돼서 이거를 만약에 사게 되면 진짜 이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획부동산에 걸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팔 수도 없게, 아무도 안 사고 미치는 거죠. 명의는 내가 그걸 갖고 있지만 내가 단독적으로 쓸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누가 진짜 이거는 만약에 진짜 주변에 누가 추천을 하거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얘기를 했다, 건넸다,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 끊어야 돼요, 진짜로. 인연을 끊어야 될 정도로 정말로 진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조합원 분양할 때 조합원이 분양해서 나한테 추천한 사람 있으면 진짜 인연 끊으라고, 진짜로.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 제가 말한 것들, 이 5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거를 분양받고 이거를 갖고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건요, 반드시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는 분명히 뭐가 있죠? 리스크, 위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의 값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가장 안전한 거는 여러분 5천만 원 이내에 긋는, 5천만 원 이내에 베팅할 수 있는 뭐죠? 적금, 예금,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은행, 예금자 보호법에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겠지만 그 수익률 자체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리스크, 위험이 동반이 돼 있는 거 뻔히 알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다 이거야. 아파트 투자하고 아파트 분양권 받고 이런 거는 다 따져보고 하는 거지만 좋다 이거야. 근데 제발요, 여러분. 신축 빌라, 그다음 호텔 분양하는 거, 리조트 같은 거, 그다음 신축 상가, 그다음 원룸 오피, 그다음에 여러분 토지인데 어떤 거죠? 기획 부동산에게 속는 그런 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한번 잘못 물리면 여러분들 돈 썩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물리면 진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고 정말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 데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가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